안녕하세요. INTJ 바랑여사입니다. 바랑! 네, 오늘은요, 제가 재미로 체크하는 INTJ OX 퀴즈 가지고 나왔어요.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INTJ 분들이실 테니까, 이 문항들을 보고 정말 내 이야기다 하시겠지만, 혹시 내가 INTJ인지 아닌지 확신이 좀 안 서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세요. 자, 대망의 1번, OX.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뭘 했니? 이러라고 했지. 혹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아,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많이 하는 말인데요. 뭐 요즘에는 거의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겉으로 하면은 안 되죠. 이런 말은 절대 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늘 돛닦는 심정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속으로만 하셔야 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 INTJ들은요, 멀리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잖아요. 우리 성격이니까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문항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번 문항 한번 볼게요. 나의 예측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조용히 즐긴다. 예! OX 중에, 자, 여러분, O 나오셨나요? O?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온 퀴즈들은 전부 O에만 해당될 것 같은데, INTJ 분들은 전부 O밖에 없을 것 같아요. X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냥, 그러면 이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리고 위에처럼 제가 말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1번처럼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면서 조용히 씩 웃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플랜 B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C가 있다. 우리가 보통 플랜 A잖아요, A. 그래서 A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짜는데, INTJ들은 B를 실패할 경우 C까지 있는 거예요. 뭐 성향에 따라 아마 D, E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드니까 사실 기력도 딸리고, 뭐 지금은 뭐 거의 우리가 J가 있잖아요. J. 이게 이제 미리미리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J보다는 좀 P에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INTJ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을 되게 못 참아해요. 그러니까, 뻔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물론 그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데, 설마 하면서 예비를 안 했다가, 만약에를 늘 생각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일어나면은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어떤 약간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일이 INTJ 책임이 아닌데도 그 일이 일어난 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거기에 대비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늦지 않았는데, 나는 제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 뭐 지하철이 늦어서 지각할 수 있잖아요. 연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연착한 경험은 아마 지하철 이용자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쩌다가 딱 한 번 지하철이 연착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오늘도 늦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INTJ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일반 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렸다고, 오늘 좀 일찍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INTJ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늘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소한 뭐 한 두 대 정도를 이렇게 놓친다고 해야 되나? 놓치거나 혹은 두 대가 올 시간인데 차가 안 왔을 때라도 여유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하철이 연착하는 건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내가 늦게 된다. 그럼 이거는 약간 내 책임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O가 나오시면 INTJ, X 그러면 이제 INTJ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을 잘한다. 근데 이 문항을 보시고 벌써 뭔 뜻이야? 하시는 분들은 INTJ가 아닐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제 문제 해결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장점일 것 같잖아요. 물론 업무에서는 장점일 수 있는데요. 저같이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는 큰 흠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을 잘한다. 가령 INTJ 여성분들께
이 말은 곧 감수성이 부족하다 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의 다른 표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자기 문제를 막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전 순진하게 그걸 모르고 뭐 해결책을 원하는 줄 알고 막 해결책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정말 무던히도 많이 당했어요. 특히 남자친구나 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정말 100%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INTJ다. 근데 남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평소 때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남친 때문에 뭐 우리 남편 때문에 잘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경우,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 어딘 카운셀링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너 혹시 아는 사람 있니?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서 나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완전히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때서야 나 이혼해. 뭐 이혼할 거야. 혹은 뭐 이혼했어. 혹은 나랑 걔랑 헤어졌어. 헤어질 거야. 이렇게는 말할지 모르지만 INTJ라면은 뭐 막 열심히 흉보고 나서 나중에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정말 말할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인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듣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제 마음에서 막 듣고 막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뭐 헤어져라 내지는 뭐 이런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 나중에 뭐?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이 뭐야 얘 뭐 약간 이런 띵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랑 친하고 저를 잘 알고 제 주변은 저랑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막 말만 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하튼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이제 여자분들만 모여있는 데서는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아무 결론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 결론이 없는 그 문제만 자꾸 꺼내놓고 결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동이라든가 뭐 상황을 호전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말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하고 괜히 막 진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막 되게 막 생각해 주면서 열심히 들었다가 괜히 기만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별로 이제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죠. 자, 그다음에 5번 기대하세요. 이거 정말 좀 재미있는데 미소 짓는 연습을 종종 한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INTJ 분들 아마 가만히 계시면 약간 인상 쓰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거나 혹은 너 화났니? 뭐 안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묻는 경우 좀 종종 있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는 표정을 항상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게 나는 밝은 아이야. 뭐 이런 표정 억지로 좀 이렇게 되게 명랑하게 그리고 굉장히 웃긴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괜찮니? 뭐 화났니?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제 INTJ 경우도요. 웃는 일이 썩 많지 않아서 얼굴 표정이 조금 가만히 있으면 좀 굳게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물론 막 성격도 되게 더럽고 막 화도 엄청 내는데 얼굴 표정 완전 좋으신 분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웃는 게 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거울을 안 보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몰두해 있을 때 뭔가 막 뭐 책을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할 때 그때 갑자기 거울을 확 보면서 내 얼굴 표정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내 표정이 어떻길래 그렇지? 하고 이제 일부러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울을 봤더니 정말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받는지 이해가 좀 가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문항. 역시 O면 INTJ, X면 INTJ가 아니다. 자, 군중 심리와 양 같은 행동을 혐오한다. 제가 글을 퍼온 사이트가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우리 정서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깝진 않잖아요. 근데 순종적이고 좀 자주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양 그럼 뭐 순하고 되게 뭐 이렇게 좀 귀엽고 털 보송보송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고 뭐 그런 거. 저도 보통
좀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내 주장을 펴는 게 좀 더 약하다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이런 면 때문에 일하다 보면서 정말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만난 분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자분들에 이렇게 국한해서. 근데 뭘 스스로를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근데 자기한테 필요하면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해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면 할 것이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는데, 뭐 꼭 약간 이런 거예요. 배째,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자주적이고 혼자 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제 체제에 굴복하거나 이제 소속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INTJ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동물에 비유를 해라, 그러면 전 INTJ가 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내지는 약간 좀, 글쎄요, 뭐 호랑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아니, 물론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런 양과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양은 이렇게 무리로 항상 매 하면서 이렇게 몰려요. 매 하고 한 마리가 우르르 우르르 막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길 때 있거든요.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면, 여하튼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잘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아마 정말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주제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이라는 말이 살짝 걸리는데, 어느 정도의 다양함인지 모르겠어요. 100가지 주제인지. 근데 저는 사실 박학다식은 INTJ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는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네, 정말 깊이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요. 텔레비전 좀 되게 옛날 사람 같네. TV에서 재미로 이제 뭐 상식 퀴즈 이런 거 하는 거 좀 이렇게 그 예능 프로에서 좀 종종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맨날 뭐 사자성어 맞추기, 나라 수도 맞추기.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왜 그런 걸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근데 그냥 뭐 영국, 런던 뭐 이런 거 맞히는 게 왜 그게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를 몰라요. 어느 나라 수도가 어딘지 모르는, 제가 상식 이하의 사람이거나 상식 밖의 사람인 건가요? 왜 그게 상식 퀴즈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걸 가지고 그걸 알았다라고 해서 내가 왜 그걸 즐거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겉핥기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INTJ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삶에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갔다 온 얘기를 굉장히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막 경쟁처럼, 너 거기 갔었어? 뭐 너 거기서 사진 찍었어? 막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파리 하면 에펠탑, 뭐 이태리 피사이 사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냐 안 찍었냐가 그 여행의 전부를 마치 질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막 되게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이태리에 대해서 뭘 아냐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파리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에펠탑에서 사진 찍었냐, 뭐 어디서 사진 찍었냐, 무슨 뭐 트레비 분수 가봤냐,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듣고 있으면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약간 좀 속으로는 썩소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튼 제 문제인 건지. 근데 저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자긍심을 느끼고, 나 에펠탑에서 사진 찍었다, 이게 되게 자긍심이고, 못 찍은 분들은 또 막 색죽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왜 저래야 되지? 근데 하여튼 다른 분들은 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재미로 해보는 INTJ OX 퀴즈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였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OX 퀴즈 있으니까요, 그때 또 다시 찾아올게요. 네, 그럼 그때까지 안녕!